1980년대 경북의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등성이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그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마을을 감쌉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어귀, 낡은 기와집 막내딸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규식은 마을에서 목소리 큰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귀한 거지.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도윤에게는 무엇이든 허락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되었고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했고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짓고 말없이 빨래를 했습니다. 지연이 무언가 물어도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아버지 들어. 그게 어머니가 지연에게 가르친 전부였습니다. 말하지 말 것, 보이지 말 것, 조심할 것. 지연은 마당 한 구석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마을 밖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빠 도윤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밥그릇을 조금 엎질렀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집안에서 소리가 나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그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14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자랐지만 마음은 더 작아졌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지연은 자주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을까? 나와 다른 세상이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오빠 도윤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더 사라지려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밥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지연아, 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연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오빠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애들이랑 놀아놨지? 어디 남자 만났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오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한 일 아냐?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안 망신이구만. 완전히 망신. 어머니는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아,
어떡하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방에 갇혔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방 안에서 지연은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어느 날 지연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고 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아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주제에 아이를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지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 어디쯤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곳. 나가야 해. 그 생각이 지연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밤중 어머니와 마을 산파만이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아들이네. 산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승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이기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적에도 못 올린다. 알아서 해.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밤낮 없이 안고 달랬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아버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럽게. 저 애 어디 보낼 데 없어? 오빠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고아원 같은 데 보내면 되지 않아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승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지연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 주제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언젠가 아버지가 아이를 빼앗아 갈 거라고.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보건교사 박은주 선생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시죠? 한 학기째 학교를 안 나와서요. 아, 내 몸이 안 좋아서요.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박은주 선생은 지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승우를 안은 채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무언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보건실로 올 수 있겠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나가요. 나와야 해.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꼭 나와. 알겠지? 선생님은 지연의 손을 짧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승우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니? 학교요. 아버지가 알면 엄마,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켜섰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주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마을 통닭집 사장 오미정이었습니다. 앉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서울에 내 친구가 식당을 해. 거기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어. 오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왜 저를? 이유 같은 건 없어. 박은주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 아이도 살아야 하니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돼. 버스는 오전 5시 반에 있어. 오미정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지연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갈 수 있겠어? 박은주 선생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승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멈춰 섰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를 지연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면 저 너머로 갈 것입니다. 두렵지만 갈 것입니다. 여기 남으면 끝이지만 떠나면 시작일 수 있으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지연은 승우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아직 깊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오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이랑 분유 조금 넣었어.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승우를 꼭 안고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산이 멀어졌습니다. 그림자가 멀어졌습니다.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미정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영등포야. 내리자. 낯선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미정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 데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 힘들었지? 들어와. 일단 밥부터 먹어. 김 여사는 지연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참 곱네. 식당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 2층에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면 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설거지, 홀 닦기, 손님 응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저 받아줬습니다. 2층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하나. 하지만 지연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승우는 식당 한 구석 요람에서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지연은 생전 처음 자신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일한 데가야. 지연은 그날 밤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승우의 분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지연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승우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지연은 승우를 안고 가끔 한강을 걸었습니다. 승우야, 저기 봐.
연희야, 승우는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선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아질 거야.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주방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손맛이 있네. 금방 배우는구나. 재미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무언가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승우는 두 돌이 되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어느 일요일 식당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검정고시 준비해봐. 학교는 나와야지.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똑똑해. 지연은 그날부터 밤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잠든 뒤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는 승우가 있었고, 일이 있었고,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지연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지연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20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40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10년 만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김 여사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해. 해봐. 가게는 작았지만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였습니다. 승우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승우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승우는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어려움을. 지연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승우가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지연은 승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승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승우야.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냥 고마워. 그해 여름 김 여사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연아, 너 참 잘 컸다. 여사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살아낸 거지. 김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더 있을 거야. 세상에. 그 애들한테 내가 길이 되어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밤마다 승우가 잠든 뒤 지연은 노트를 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의 날들을, 두려움과 침묵을, 탈출과 시작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은 느리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그래. 좋은 일이야.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연은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무릎 위에 앉던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폭력을 모르는 어른, 소리 지르는 법을 모르는 어른, 사랑하는 법을 아는 어른. 승우야,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어느 날 지연의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끊어진 길, 다시 난 길이었습니다. 지연은 원고를 작은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몇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다고 책이 나왔습니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승우가 30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승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가 되면요. 엄마처럼 키울게요. 지연은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할 거야.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니? 사랑하는 법을. 말 듣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지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좁은 방, 두려움에 떨던 소녀, 출구가 보이지 않던 시간들. 하지만 출구는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나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승우와 함께 폭력은 대물림되지 않았다. 침묵도 대물림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리를 끊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출구는 언제나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찾으면 반드시 열린다. 지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도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한 사람 한 걸음씩 바뀐다는 것을, 그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가게를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밥을 지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연이 평생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